안녕하십니까. 엑셀을 이용한 문제풀이 설명을 맡게 된 1사학번 엄동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염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할 문제는 다니엘 해리스의 최신 분석화학에 나와 있는 문제 10-25입니다. 적정 데이터로부터 종말점을 구하는 2차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 종말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면 강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에 따른 pH를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의 2차 도함수를 구하려면 1차 도함수를 구해야 하므로 1차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델타 V분의 pH의 변화량으로 셀에 들어갈 데이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E6에 C7-B7/B7-B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1차 도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는 첫 번째 데이터 값과 두 번째 데이터 값의 중간값을 가지게 되므로 셀 D6에 average B5, B7을 넣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은 1년의 계산을 반복하므로 자동 채우기 값을 통하여 나머지 1차 도함수의 값과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불필요한 값이 존재하므로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함수 역시 1차 도함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피값을 구해보면 앞선 1차 도함수의 부피값들의 중간값을 구하고 이들의 중간값의 변화량 분의 1차 도함수의 변화량을 구하면 이것이 2차 도함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셀 F7에 average D6, D8을 입력하고 셀 G7에 E8, E6/D8-D6를 입력함으로써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도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값을 통하여 모두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불필요한 값이 존재하므로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에 따른 2차 도함수의 값을 표현해 놓고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삽입을 클릭한 후 분산형 아이콘을 누른 후에 곡선이 있는 분산형 그래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729ml에서의 양수값과 10.725ml에서의 음수값의 교차점이 대략 10.727ml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점이 10.72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10-2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29번은 강염기에 의한 약산 적정 분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정 분율은 강량점에 대한 분율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파이는 약산의 농도 곱하기 약산의 부피분의 강염기의 농도 곱하기 강염기의 부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농도와 H 플러스 OH 마이너스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밑에 보이는 파이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파 A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형태의 약산의 분율이며 밑에 보이는 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들을 확인해보면 CA는 0.1, CB는 0.02, VB는 50, KA는 5.372-07, KW는 12-14입니다. 이때 KA는 사내리 상수, KW는 10의-14승을 나타냅니다. 주어진 pH는 -로그 H 플러스이므로 여기서 H 플러스를 얻을 수 있고 셀 C4에 들어갈 식은 10의-B4승이 될 것입니다. H 플러스를 구했으므로 KW를 이용하여 OH 마이너스를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셀 D4에 들어갈 식은 A12/C4가 되고 A12는 절대 참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파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알파 값은 정의에 의해서 식을 넣어보면 셀 E4는 A18의 셀을 복사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구해놓은 알파 값 H 플러스 OH 마이너스와 더불어 주어진 CA12를
사용하여 파일 값을 셀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셀 F4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A19의 식을 입력하여 표현할 수 있고 구해진 파일 값으로 VB를 구해보면 셀 G4는 A20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셀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계산 과정의 반복이므로 자동 채우기 기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VB 값을 통해 손쉽게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의 pH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에 따른 pH 값을 구하기 위해 VB와 pH에 해당되는 데이트 값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메뉴바에 있는 삽입에서 분산형 중 곡선 표시가 있는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다음으로는 X 데이터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을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축 서식에 들어갑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자동에서 고정으로 바꿔주고 고정값을 -5로 지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12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면 적정 부피에 따른 pH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들어간 후에 차트 레이아웃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제목을 적정 곡선이라고 바꿔줍니다. 이때 X축은 VB로 바꿔줍니다. 계열이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누른 후 편집을 클릭한 후 계열 이름을 pH로 바꿔줍니다. 화학 반응을 엑셀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편 표현해 놓은 엑셀을 통하여 여러가지 화학종에 따른 반응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화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